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나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밤새 술장에 부딪히는 소리, 큰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들, 이런 북적임이 곧 고인의 덕망을 증명했죠. 조문객이 많아야 밤새 떠들어야 제대로 된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 10시만 넘으면 조문객 발길이 뚝 끊기고 상주들도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죠. 단순히 조문객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술 마시고 떠드는 사교의 장에서 고인을 조용히 추억하는 애도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례식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겉모습을 넘어서요, 북적여야만 호상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진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채워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일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절차였습니다. 떠나는 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유족들의 슬픔을 이웃이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동체 문화였죠. 그런데 최근 기존의 장례식 문화 옆에 새로운 선택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방식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장례 문화의 가장 뚜렷한 흐름은 사람 중심의 장례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고인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었다면, 지금은 직계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 고인과의 추억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사정이 있거나 절차를 생략한다고 오해받기도 했죠. 2017년 무렵부터 꽃잠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빈소를 없앤다는 건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문객 접대라는 사회적 의례 대신 입관이나 발인 같은 핵심적인 의식에 더 많은 정성을 쏟겠다는 거죠. 실제로 3일 내내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경황이 없었던 분들은 오히려 가족끼리 차분하게 둘러앉아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작은 장례식에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축소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획일화되었던 장례 문화가 개인의 삶과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변화를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선 나라가 있죠. 바로 초고령 사회 선배인 일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변화의 초입이라면 일본의 장례시장은 우리가 10년 뒤에 마주하게 될 미래라는 말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가족장의 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족장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족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주류입니다. 일반적인 장례의 표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조문객을 일절 받지 않는 장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와 고령화가 맞물려 굳이 먼 길 오게 하지 말자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결과입니다. 이런 장례 분위기에 맞춰 산업 구조도 자연스럽게 재편되었습니다. 과거 일본 장례 업계도 한국처럼 거대한 식장을 짓고 화려한 재단을 꾸미는 대형화에 몰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실속 위주로 바뀌자 기업들은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쪼개서 소규모 가족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뺀 실속형 패키지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죠. 더 비싸게 더 화려하게를 외치던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더 작게 더 투명하게를 요구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비용 구조 자체가 합리적으로 재설계된 겁니다. 또 우리가 일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장례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례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탄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뒀습니다. 지자체가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챙기다가 사망 시 행정 처리를 돕고, 민간 장례업체는 이들과 연계해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죠. 일본은 이미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시스템과 매뉴얼로 초고령 사회의 파도를 넘고 있다면, 현재 한국의 장례 문화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세상으로 그 영토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팬데믹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비대면 성묘나 온라인 추모가 이제는 또 다른 장례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과거 장례 문화 정서에는 맞지 않던 온라인 추모, 코로나19를 거친 이후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추모관에 접속해 댓글로 편지를 남기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며 영원한 기억을 약속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서는 정반대의 비극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곁을 지키지만 누군가는 시신을 수습해줄 가족조차 없어 차가운 안치실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고독사라고 하면 천혜고아나 독거노인처럼 연고가 아예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당해 무연고자가 된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가족들은 부모, 형제의 마지막 길을 외면하는 걸까요? 현장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긴 병원 생활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거나 이미 수십 년 전 관계가 끊겨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이 천륜마저 끊어내게 만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겠죠. 이런 비극이 급증하면서 최근 장례 문화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앞서 본 일본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제 장례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적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장례라는 이름으로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상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립승화원 같은 주요 현장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가족 대신 빈소를 지키는 공영장례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국화꽃 한 송이와 정갈한 제사상을 차리고 고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추모의식을 엄수합니다. 주목할 점은 혈연 중심의 장례 규제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천안시에서 도입한 명예상주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법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생전 친구였거나 이웃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이게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닌 게요.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고 가족의 해체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설치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난이나 외로움 때문에 그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공영장례라는 시스템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점점 기존의 장례 문화를 넘어 실용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어떨까요? 사실 어떤 식으로 장례 문화가 변화하더라도 떠나는 이를 기억하려는 본질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